안녕하세요. 주린이 아재 K템 리츠 Q&A 하는 시간 한번 가져볼 건데요. 주제는 이제 공공임대 수혜주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고, 그거를 이제 네이버 종토방에 있는 인기글들 위주로 한번 갖고 와봤어요. 뭐 Q&A를 저한테 물어본 건 아니고 네이버 종토방에 있는 인기글들이 어떤 대답들이 오가는지 그거 한번 보려고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자, 지금 이거 제가 캡처한 거는 전일 종가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어저께 1785원으로 마감을 했죠. 오늘은 지금 1815원 정도 하고 있는데, 뭐 지금 이 가격이 사실 중요한 거는 아니죠. 지금 구간에서는 다들 손실 구간이니까. 자, 어제자로 거래량이 이제 80만 주 정도 터졌습니다. 그러니까 거래량의 감소가 잘 일어나고 있고, 자, 어저께 공감이 좀 달린 댓글이 있는데 슬슬 거래량이 말라가네. 저 이 부분에 공감합니다. 자, 주가가 이렇게 하방을 지속적으로 나오면서 요게 거대한 매물이 쏟아져 나왔었죠. 이제 김대용 씨의 보유 지분 이 부분 때문에 하락이 나왔었는데, 보유 지분 청산이죠. 이 부분으로 거래량이 나오면서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거래량이 감소하면서 지지를 형성해야 된다, 이 부분을 말씀을 했던 거를 기억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자, 제가 답변을 이렇게 단 겁니다. 저번 영상을 통해서 말한 부분인데, 이제 고점을 터치했으니까 장대 음봉으로 이평선을 깬 하방에서는 거래량이 둔화돼야 된다. 매물 출하가 멈춰야 지지가 견고해진다. 이런 거죠. 이제 80만 주가 전일이었고 오늘이 78만 주 정도. 거래량이 감소하면서 지지가 견고해지는 흐름, 그리고 약간의 상승, 요렇게 나온 거죠. 그래서 지금의 흐름은 나쁘지 않다. 근데 거래량이 이게 조금 헷갈리실 수 있어서, 거래량의 감소, 지지를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이 부분인 거지, 거래량의 감소가 소외되는 흐름이면은 안 돼요. 그래서 이게 이제 매매 주체 이제 세력이라고 하죠. 매매 주체가 어느 정도 잘 컨트롤하느냐, 이게 가장 주된 점인 거죠. 소외되지 않은 거래량을 보이면서 거래량의 감소가 일어나서 지지가 견고해야 된다. 그래야 향후의 주가 흐름이 긍정적일 수 있다. 이 부분을 말하는 거라, 지금 거래대금 천천히 터지고 있는 거 한 14억에서 12억 정도 계속적으로 터질 겁니다. 이 정도는. 그래서 이 부분에 지지를 견고하게 하고 조금 더 상방으로 가면서 정배열을 만들면 이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여기 121선이죠. 121선까지 하방이 열려 있을 수 있겠다. 이런 부분 이제 다음 거에서 한번 볼게요. 자, 여기 이제 1차트를 조금 길게 한번 갖고 온 거예요. 자, 금주에 있을 재료 뭔지 다 아시죠? 17일 이제 정세균 주자의 대선 출마 예정. 자, 선언 이게 있는 거죠. 아직도 위치가 뉴스에 안 나와서 제가 말씀을 드리기가 조금 그렇더라고요. 네, 여기서 하는데 뭐 이제 내일 모레니까 이때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해요. 여기에 있는 이 시간에 여기서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 모멘텀이 이제 K탑 리츠에 주는 상승이 있을 거라고 보기는 하는데 지금 시장에 반응이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조금 지켜봐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 하방에 경직이 둔화되는 모습 보이죠? 이런 부분은 되게 긍정적인 거고, 121선을 조금 지켜줄지, 이거에 대한 트렌드, 요즘의 트렌드는 장기 이평선을 좀 깨고 내려오는 흐름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볼게요. 자, 어저께 써있는 그림입니다. 공감수를 조금 받았고 1835원에 매수를 했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조금 성급한 매수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21선의 턴어라운드 부분, 요런 부분이나 아니면 전일 종가가 1785원에 끝났잖아요. 전일 종가가 저가 부근이었죠. 요 정도까지 조금 지켜보고 사셨어도 괜찮았을 텐데, 이분은 이제 전일에 사신 거죠, 어저께. 근데 어저께 사는 거였으면 저는 요 정도에서 만약에 매수가 나갔을 것 같고, 제가 보는 관점은 그래요. 요즘 트렌드는 장기 이평선을 깨는 흐름을 좀 보이고 그 다음에 반등이 일어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적어도 121선을 조금 이렇게 깨는 흐름이 나왔을 때 아랫꼬리가 나오고 음봉을 형성하거나 요 꼬리 부분에서 꼬리에 매수를 했던 게 좋지 않나, 조금 기다렸다가 그 부분을 조금 더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거고, 우리가 보는 방향성은 어차피 상방이잖아요. 위로 올라간다는 가정하에 여기서 이제 매수가 나가면은
이 내가 매수한 포인트를 너무 많이 깨는 흐름이 나오면 다시 매수 포인트를 잡는 게 좋겠죠. 우리 계좌 관리를 위해서. 그래서 지금 1835원은 좋은 매수가는 아닐 거다. 그러니까 이 차트적인 관점에서 보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한번 확인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제가 만약에 추가 매수를 만약에 했었다 그러면은 여기 꼬리가 형성되는 음봉 혹은 내지 양봉, 이 봉에 아마 요 꼬리 매수했을 거다. 이게 꽉 찬 음봉이면은 매수를 조금 피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꼬리 매수하는 게 좋지 않나. 아니면은 제가 제안을 드리는 건 1번 꼬리에 매수하자, 아니면 2번 적어도 121선을 지지하고 올라가는 흐름을 보고 매수하는 것도 괜찮다라고 보는 거예요. 61선이랑 121선의 간격이 조금 있기 때문에 여기를 지지하고 올라갈 때 매수를 하는 것도 어차피 1900원 이하입니다. 지지를 이미 확인하고 매수하는 거기 때문에 요런 매수 포지션도 나쁘지 않아요. 근데 조금 1835원 아직 뭔가 방향성이 정해지지 않을 때 매수하는 거는 조금 무리가 있다 라고 보는 거죠. 자, 다음 글 한번 볼게요. 자, 이 좋은 글이 있더라고요. 공감이 10개 정도. 장부상 부동산 투자 자산이 2143억 원이다. 재평가를 안 했는데 재평가 시에는 4천억이다. 이 팩트 체크 한번 들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1분기 분기 보고서 보면은 딱 나와요. 거기에 재무제표 보면은 이제 투자 부동산이 여기 있죠. 2142억 6,700만 원. 이렇게 형성이 돼 있는 거고, 똑같이 적어 놓은 거죠. 이제 만원짜리를 반올림하신 거고, 여기서 더 나가서 사업보고서에 있는 임대료 내역을 한번 볼게요. 자, 한 분기, 그러니까 3개월 기준인 거죠. 3개월의 임대료가 지금 이 단위는 100만 원입니다. 31억의 임대 수익을 창출하고 있어요. 자, 장부상에 2142억이라고 치면은 임대 수익이 31억이면 수익률이, 투자 수익률이 엄청난 겁니다. 자, 여기서 단순 계산해봐도 임대 수익률 계산해서 이제 보증금 원래 빼고 해야 되는데, 보증금 빼고 계산해봐도 한 꽤 나올 것 같아요. 보통 상가 임대 수익이 5% 이내거든요. 근데 여기 이제 헤이탐 리츠가 갖고 있는 빌딩들은 사실 위치상 5%가 나오기 힘든 데예요. 그래도 뭐 거의 10몇 프로의 수익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되게 괜찮다라고 보는 거고, 31억 곱하기 4분기니까 4하고 124억에서 이제 2143억을 나눠야 되는데, 여기서 보증금을 빼면은 임대 수익률이라는 게 나와요. 이 부동산 공부하신 분들은 다 알 거예요. 그래서 임대 수익률이 마스터리츠로 운영되고 있는 회사치고는 굉장히 좋다라고 보는 거고요. 이 글 쓰신 분은 그래도 조금 이 회사에 애정이 있으신 거예요. 자, 다음 글 한번 볼게요. 자, 쌀 때다 마라. 앞으로 대선 후보들의 정책주, 청년 독신주의, 높은 이혼율, 솔로족들이 늘어남에 따라 주택 문제는 사회적인 관심과 정부의 1순위 정책이다. 그러니까 이분이 말하고 싶은 거는, 자, 이거 정책주다. 정책 중에서도 공공임대 관련주다.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죠.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제 글을 써놓은 게 있죠. 자, 대선 후보 정책주 요 부분을 얘기하고 싶을 거다라고 한 건 전 팩트로만 얘기하겠습니다. 임대주택 사업의 영위는 하지 않고 있다. 이게 팩트예요. 회사에 확인해 보셔도 돼요. 지금 갖고 있는 건물들은 다 상업시설이고 빌딩이에요. 주택 없습니다. 근데 시장에서 이제 이분은 이제 공공임대 수혜를 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희망을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 지금 뭐 상업시설을 한다고 앞으로도 안 할 거다 이런 거는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올해 3월 19일 날 주주총회를 했죠. 여기에 12기 사업계획 승인의 건, 이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헤이탐 리츠가 할 사업들을 주주총회를 통해서 승인하겠다, 이런 거죠. 자, 12기 사업 승인의 건이 앞으로의 사업이에요. 근데 자, 12기 사업의 계획에 임대주택에 대한 개발건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자, 이게 팩트인 거죠. 자, 이제 저는 동영상을 통해서 말을 하는 거기 때문에 무조건 팩트만 얘기합니다. 자, 다음 거 한번 볼게요. 똑같은 건데 좀 다른 관점으로 한번 얘기해 볼 거예요. 자, 영업이익 170억짜리 누가 세준이 될 것인가, 뭐 이런 거. 대선 부동산 수혜주다, 이것도 똑같이 공공임대죠. 이분도 이제 공공임대 얘기하는 거고,
기본주택 관련주로 이제 뭐 K탑리츠, 이스타코 이것만 검색이 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조금 해볼 필요가 있죠. 자, K탑리츠는 뭐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그리고 이분이 적대적 M&A의 좋은 먹잇감이라고 적어놨어요. 저 이거 되게 공감합니다. 제 생각엔 이분도 주식한 지는 조금 되신 것 같아요. 근데 하지만 요 부분에서는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이게 이제 방금 제가 한 말을 제가 또 반박을 해볼 거예요. 자, 우리 시장에서의 테마는 누가 정하나요? 보통 세력, 매매 주체가 정하는 거죠. 사실 이게 K탑리츠가 상업만 한다고 해서 공공임대 수혜 받을 수 없는 거냐? 이건 또 아니란 거예요. 만약에 세력이 이슈를 그렇게 만들면 돼요. 제가 이슈 메이킹이 중요하다고 했었죠. 그래서 제가 쓴 글을 이렇게 보면은 여기는 잘 안 썼구나. 세력이 만약에 자 이스타코랑 K탑리츠 이렇게 두 개만 공공임대로 검색이 된다 그랬잖아요. 세력이 이 주제로 테마를 만들면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이게 주가가 부양이 될 겁니다. 만약에 이렇게 되면은 주가가는 부양이 될 텐데, 부양이 되고 난 후가 문제인 거예요. 이렇게 많이 올랐는데 여기서는 이제 재료가 검증이 돼야 되거든요. 이 단계를 무조건 거칩니다. 재료의 검증, 이스타코, A리츠 둘 다 공공임대 사업을 하고 있는 거고, 재료 검증에서 여기서 K탑이 탈락이 해요. 무조건. 여기서 K탑은 탈락하니까 공공임대로는 한마디로 모멘텀이 지속되지가 않아요. 이 부분은 알고 계셔야 돼요. 공공임대 수혜로 올라갈 수도 있는데, 이스타코랑 A리츠랑 같이 이번에 수산중공업이 빠지면서 K탑리츠는 상승을 했다가 빠졌잖아요. 요 프리미엄 구간이 조정이 다시 정세균 관련돼서 나온 거고, 이게 검증이 안 될 거예요. 나중에. 그래서 그거는 충분히 알고 계시면 되고, M&A에 관련돼서 제가 글을 조금 썼는데, 일단 먼저 이거 보고 갈게요. 최대주주 지분이 10.26%, 그리고 유통주식이 89.9%, 89.09% 이렇게 있죠. 그리고 주가 상승이 이번에 나오면서, 주가가 견인되면서 최대주주의 우호 지분들이 이제 다와이공업, 엑스마스 이런 거 우호 지분들이 많이 매도했어요. 그래서 사실 K탑리츠를 시총이 900억 미만으로 소형주기 때문에 회사를 가지고 싶어하는 만약에 큰 집단이 있다면, 그러니까 뭐 이거는 세력이라기보다는 하나의 회사의 경영권에 참여하고 싶은 집단이 있다면 충분히 가져갈 수도 있어요. 이런 거 이제 적대적 M&A라 그러죠. 김대용 측이 특수관계인들한테 그런 거를 조금 기대했는데 단순 차익 실현으로 끝났기 때문에 이번은 조금 아쉬워요. 하지만 이런 부분을 가지고 경영권 참여를 위해서 지분을 확대해 나가는 이런 집단이 생긴다면 적대적 M&A의 가능성 충분하다. 이 부분을 얘기하고 싶은 거죠. 경영권 분쟁은 굉장히 기존 주주들한테 좋은 재료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체크해 주시고, 자 마지막으로 내가 꿈을 꿨대요. 집안에 물이 가득 차고 해몽을 보니 금전이 들어오는 길몽이더라. 월요일날부터 대박 날 거니까 기대해도 좋아. 공감 꽤 많더라고요. 비공감도 있지만. 주식하면서 해당 종목의 꿈을 꿔본 게 전 언젠지 기억이 안 나요. 우리 모두에게 희망이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지금 시간이 유익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이런 꿈 좀 꿨으면 좋겠네요. 내용이 괜찮으셨으면 구독 한번 부탁드릴게요. 내용이 조금 방대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